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보내드리는 서정국 변호사의 법대로 2부 오늘 2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2부는 1부에서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짚어봤고 2부에서는 앞으로 남은 무궁무진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상당히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희대의 사건으로.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서 변호사께서 법 상식이 없어서 구속 요건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게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이제 그 어불성설의 궤변이고요. 예. 경강부의 요설이다. 요설. 요사설로 말 안 되는 예. 경강부회 예. 이렇게 보는데 예. 하나하나 보면요. 시대의 사건은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요.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동시에 수사 재판 받는 이게 헌정사상도 처음이지만 정말 이게 희대 사건이죠. 아니 어떻게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온갖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뇌물, 배임, 뭐 선거법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이게 정말 희대의 사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검사 독재 정권 아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피해자 독재지. 피해자가 내 가고 싶은 날 가고 내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내 이거 조사받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조사받고 써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해자 독재지. 이게 무슨 검사 독재냐. 이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정적 제거하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너가 이게 윤석열하고 다음 대선에 또 붙어? 정적이 아니죠. 너가 정적이냐고. 네.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선거하잖아. 네. 그러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김대중이는 정적 맞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나오면 또 정적인데. 그렇지. 선거 여러 번 하면 네. 정적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그때 우리 뭐 사법살인 조봉암이 있잖아. 그건 정적 맞아. 네. 2번 나왔거든 대선에. 이럴 때는 이게 정적이지.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이재명 너가 왜 정적이냐고. 네. 이제 선거 붙을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차라리 한동훈이 하고 네. 정적이 몰라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따라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뭐 제가 보기에 구질구질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궤변이다. 네. 이래 보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초반전이라고 볼 수 있죠. 초반전 이제 이재명 수사는 초반전인데 이 초반전에 벌써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남은 게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또 거기다가 대북송금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엇부터 지금 다음 차례는 어떤 사건이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백현동이냐 쌍방울이냐. 아, 둘 중에 하나. 예. 네. 지금 이게 그 백현동은 검사들이 이게 가장 쉬운 순서가 예. 대장동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전 정권의 검사들이요. 전부 이게 조작해 놓은 거예요. 손을 탔다 그럽니다. 손을 옛날에 탔다. 무덤으로 치면 이미 독을 다 해버렸다는 거지. 손을 풀어- 탔다. 독을 풀어놨다 벌써. 전부 이게 유동규 쪽으로 다 돌려놨잖아요. 예. 증거도. 예. 그래서 이제 대장동이 어렵고, 그 다음에 위례는 이제 그 깨끗하게 했으니까 좀 쉬운 거죠. 옛날로 치면 이게 문영왕릉처럼, 예. 요거는 이제 도굴이 안 돼가지고 막 근관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하고 쉬운 게 백현동이다. 예. 이거는 손을 전혀 안 탔잖아요. 이번에 경찰이 처음 수사해서 중앙지검 가져왔는데 예. 이게 중요한 게 선거법에 이미 기소가 돼 있죠. 그렇죠. 선거법의 그 4단계 상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 거기에 국토부 압박이다. 시작됐습니다. 예. 이미 그때 수사가 다 돼 있으니까 예. 거의 사장 끝났다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10명이 예. 10명이 기소 의견을 온 거죠. 경찰에서. 네.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김인섭이 네. 허가방 있잖아요. 이자는 이제 그 자기가 시장 선거할 때 선대본부장 했던 인물. 그렇죠. 이재명 선대본부장.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정동영한테 소개시켜주고 예. 또 이제 정진상이도 이재명한테 소개시켜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대부죠. 아, 그렇네. 시청 앞에 시청 앞에요. 거기 이제 그 나로도라고 섬이거든요. 예, 예. 고흥이잖아. 나로도 해지 받은 사람이야. 근데 공무원들이 그 법인카드만 1년에 1,800만 원 꺼주고 완전히 그 집이 최고 시세. 그래서 별명이 김인섭한테 가면 모든 허가가 바로 떨어진다. 그래서 허가방. 허가방입니다. 근데 이 허가방이요. 예. 문제는 이제 그때 백현동 한 게 정바울이거든요.
아시아 디벨로퍼 예. 정바울 사장이 내가 한번 이게 개발하려고 성남시 했더니 예.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거 한다고 예. 두 번이나 발레한 거죠. 예. 두 번이나. 예. 2단계만 올리달라 했는데도 발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김인섭이한테 너 50% 줄게. 그래서 50% 줄게. 이러니까 이게 2단계 올려달라 했는데 갑자기 4단계 올려주는 거야. 4단계를. 예. 그래서 이게 그 원래 50% 줘야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김인섭이가 하수 처리하는 다른 업체한테 뇌물을 받았어. 그래 구속돼 버린 거예요. 예. 예. 구속되니까 이게 그 정바울 사장이 못 주겠다. 안 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네. 판사가 보니까 야 여기 김인섭이가 다 허가냈네. 그래서 70억 줘. 이게 조정이 난 거예요. 아. 70억. 70억. 그래서 70억이 된 예. 거예요. 아무것도 김인섭이가 안 했으면 이게 70억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국토부는 예. 전혀 4단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때 그 김인섭이 들어오니까 세 가지 잘못된 게 4단계 올랐죠. 예. 그다음에 원래는 임대주택 질했거든. 아, 맞아요. 근데 임대주택인데. 90%가 예. 일반 분양으로 갔잖아. 일반 분양으로 갔어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잘못이고. 한 4천억을 남겼다고 하던데. 그. 예. 한 3천 몇백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그때 유동규가 있었거든요. 예. 유동규가 이거는 이제 인섭이 형님 몫이니까 예. 우리 빠질게. 빠져서 잘 됐다고 유동규가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때 들어갔으면 얼마라도 해소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덜러리 역할만 하고 그냥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근데 이익을 완전히 다 몰아줘 버렸잖아. 예, 예. 도시공사가 해소한 게 제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4단계도 문제고, 그다음에 90%가 일반 분양으로 특혜고, 예, 예.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빠져가지고 해소를 하나도 못한 거죠. 이게 가장 저는 확실한 예. 현재 그 10명,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예. 김인석, 예. 그다음에 정바울, 그다음에 공무원 5, 이렇게 10명이 기소에는 올라 있는 거예요. 사건을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옹벽 아파트이죠. 예. 그 옹벽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고도 제한에 걸리니까는 막 땅을 파가지고 그 성남 비행장 옆이에요. 예.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옹벽을 세운 그 아파트를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고 벌써 한 40군데 압수수색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백현동이 그 다음 타겟이고 쌍방울이 먼저 될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성태 씨는 이 대북 송금은 인정을 하는데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쌍방울이 이제 그 김태헌 예. 전 매제죠. 아, 전 매제 검거지기. 예, 검거지기. 예. 전 매제인데 이 김태헌이가 키맨이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겠죠. 이 사람이 모든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다 자금 흐름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키맨이 수행비서 박상민 왜 이번에 뭐 핸드폰 하고 뭐 김성태 거 가지고 6개 들고 있는. 네, 6개 들고 있었던. 박상민이는 이제 그 전주 월드컵파 조폭이에요. 그다음에 이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행동대장이고 둘 다 이 조폭으로 만났는데 예. 이 박상민이가 김성태가 쌍방울 인수할 때 그 레드 티그리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인수했거든요. 네. 레드 티그리스의 그 대표로 네. 지분 40%를 김성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게 척근 중에 척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착한 이 인베스트먼트 이게 전환 사채 100억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 거기에 박상민이가 대표였어요. 아, 따라서 이제 그 박상민이가 캄보디아 도망가다 잡혀왔죠. 그렇죠. 예. 이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 김태현 이 두 명이 키맨인데 김태현이가 뭐랬냐? 난 이제 김성태 회장하고도 인연을 끊겠다. 예.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아. 전매제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걸 내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다 불겠다. 김성태가 GC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처음에는 이 김성태가 열받아가 너 들어가 다 불어 예. 이랬는데 예. 그래도 이 김성태가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 자기 횡령배임이 4,500억인데 지금 한 500억대로 줄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진술 안 해. 예. 그다음에 북한만 진술하고 왜 그건 빼도 먹다가 돈이 갔으니까. 그다음에 이 변호사비 대납도 진술 안 해. 김성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태현 매제는 모든 걸 까발리겠다. 아마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그 김태현이는 불고. 음. 실제 그때 그 법무법의 M 있잖아요. 네. 이태영하고 이남석. 네. 거기에 20억이 꽂혔다가 돌려준 게 있거든요. 예. 이걸 자기들에게 M&A 보관금이랬잖아. 근데 그 법인은 변호사가 둘이밖에 없어, 검사. 아. M&A 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아. 전직원이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예. 따라서 저는 이게 20억 받아놨다가 네. 문제되니까 돌려준 게 아닌가. 돌려줬다. 따라서 이제 그 흐름만 추정하면 이 매제가 키맨으로 20억도 불고 그다음에 이 북한의 송근경이나 네. 자세하게 불고 심지어 이 김성태의 횡령배임도 나 다 밝히겠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로펌에 들어온 20억 원이 네. 그 쌍방울에서 들어온 20억 원이 이 이태영 변호사를 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를 봐서 지금 M&A 저 대기금인가 그걸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M&A를 하는 로펌이 아니네요. 단 2명 있는. 검사 출신 친구예요. 둘 다 고대법대노가 둘이 다 검사 출신 친구입니다. 예. 이제 고 씨는 이태영이가 먼저 되고 예. 이남석이는 저보다 1년 후배로 예. 늦게 됐죠. 근데 둘 다 M&A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너 그게 어느 기업 어떤 M&A 뭐 때문인지 계약서나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키맨이 있죠. 제가 방송에서 실명을 제일 먼저 다 깐 거예요. 박상민이나 예. 김태형이나 그렇네요. 또 한 명도 제일 깐 게 제가 안부수입니다. 안보수 제일 요즘은 다 언론하죠. 지금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처음부터 이 안부수는 옛날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같은 자다. 예. 저 이제 워낙 간사회가 다 술술 분들고 있다 했죠. 지금 여기 어제 대질했잖아. 예. 이화영하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예. 네 명이 대질했죠. 예. 근데 세 명이 다 야 북한에 너 다 알렸잖냐. 안부수가 다 불고 있어요. 예.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예. 안부수도 이게 이화영을 공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전북에 이화영이가 말해가지고 대납으로 네. 경기도 대신 우리 스마트팜 준 거다. 네.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화영이가 현근택이하고 같이 갔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네. 서명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사자 대질신문을 했는데. 했는데 자기가 이게 몰리니까 네. 조서에 도장도 안 찍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뭐 세 사람 말이 맞는 거지 한 사람 그럼요. 도망간 사람 말이 맞겠어요. 그럼요. 따라서 이제 그 안부수도 키맨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그다음에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거 상당히 크다 이래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백현동이냐 쌍방울이냐 이 서로 뭐 앞다퉈서 이렇게 어느 쪽에서 먼저 이 소환이 또 되고 할지 모르는데 그 밖에도 많아요. 정자동이 호텔 뭐 부지 의혹 이런 것도 있고 또 대국 송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정자동 네, 정자동 이게 호텔 이제 부지. 중요하죠. 네. 제가 현장 또 갔다 왔어요. 제가 현장 백현동도 3번 답사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예. 신상진 시장하고요. 예. 둘이 저녁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예. 신상진 시장이 고생 많이 하잖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때려잡는데 저는 1등 공신이다. 예. 자료들 예. 감사회가 다 협조하고 있잖아요. 예. 압수액도. 예. 제가 이제 그 백현동이고 가까워요. 판교에서 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 네. 힐튼 호텔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키맨이 2명인데 네. 안태준. 그것도 안모시로 넣어. 요게 안태준. 네. 안모시로 놉니까? 네. 괜찮아요. 이자가 김인섭이 같은 자입니다. 김인섭이 예. 백현동에 예. 허가방. 네, 허가방. 안태준이가 이제 그 허가의 키맨이고. 네. 그다음에 김만배 같은 자가 누구냐면 황성택입니다. 네. 황성 이룰성 택. 네. 이자가 이제 그 시행사 네. 대표입니다. 실질적인. 이 2명이 문제인데 이거는 백현동은 4단계 올리죠? 네. 요거는 이게 5단계 올립니다. 용도를 어떻게 5단계로 올릴 수가 야, 있나? 이게 유원지거든. 유원지예요. 이걸 여기 자연녹지 유원지를 일반 상업지구로. 그러면은 뭐 백현동은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죠. 이거는 이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막 그러니까는 건물도 높이 지을 수 있고 그 판교역처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호텔을 지니까. 네, 호텔이 몇십 채잖아. 호텔을 짓기 위해서니까. 이게 5단계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때 안태준이가 누구냐면요. 네. 문학진이라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문학진. 문학진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있잖아. 네. 이재명이가 임명하나. 네. 거기에 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딱 나네. 딱 나잖아요. 네. 문학진 보좌관 출신에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부사장. 네. 이 안태준이가 들어오니까 술술술 풀리는 거지. 핵심 키맨. 그다음에 이 황성택이라는 자는요. 네. 자기가 실제로 회사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이제 그 성남시가 용역을 해주는 용역업체 하나를 위장 만들고. 그럼 이게 이래라 용역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시행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직원이나 사무실이나 모든 게 한 회사야. 2개로 쪼개난 거지. 예.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지. 하나가 용역을 주면서 이래야 된다. 개발. 그럼 이게 이 시행사 가져간 거죠. 용역회사가 PMG 플랜. PMG 플랜. 그다음에 이 시행사는 베지츠 종합개발. 베지츠 종합개발. 이래가지고 이게 30년 동안요. 성남시는 임대료 조금만 받다가 30년 뒤에 불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이 요지 땅을. 거의 무상으로 줬다가. 와, 이 요지 땅을.
이게 엄청납니다. 5단계. 그러니까 그게 성남시장, 그렇죠. 그 성남시장이 몰래 했으면 성남시장이 무능한 거고, 예. 성남시장이 거의 관여했으면 그것도 배임이고, 또 어떤 상대 급부를 반대 대가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남시장이, 역대 성남시장이 다 구속되고 이재명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이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역대 성남시장들은 한두 건으로 그렇게 그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은 지금 다 하면 성남만 관련된 것만 해도 한 5건 이상 막 되니까. 그 또 있죠. 바로 이제 그 부인이 법인카드 있잖아. 예. 배소연이가 재판 중이잖아. 예. 그러면 이 부인도 기소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성남시의 5개 부서가 예. 전부 이게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카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지위 없이는 불가능하잖아. 예. 국고 손실. 예. 이것도 이게 그 조사 예. 보강 조사 중이고 국고 손실. 네, 국고손실. 그다음에 그 2,402호 벌써 소환하고 예, 있죠? 예, 비밀 아지트. 이현욱이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때 리틀 이재명, 내가 이재명이다 하고 출마했던 있잖아. 그게 이제 변호사죠. 예. 이현욱. 네. 이자가 이제 그 2,402호. 네. 요걸 이렇게 딱 직원들 숙소로 얻어놨고 네. 불법 사무실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20인분 문게 그거 아닙니까? 예, 예. 요것도 이게 구속 의견을 보냈잖아. 아, 요것도 그렇죠. 이게 돼 있고요.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미가 얼마 전에 왜 김현재가 배소연한테 전화했죠. 너에게 컴퓨터에 모든 걸 다 없애라. 아, 그렇죠. 증거 다 없애라. 내가 하드 사줄게. 예, 이랬잖아. 예. 그러면 이 김현재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죠. 예. 배소연도 증거인멸이잖아. 예. 그것도 이게 조사하고. 예. 그리고 이게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제가 말한 게 하나가 아직 안 된 게 예. 배소연이가 건물이 4개잖아. 자기가 이제 그 법원 앞에 3층짜리 빌딩도 사고, 예. 그다음에 송파구에 아파트도 사고, 예. 그다음에 자기 남편 아파트도 있고, 예. 자기 아파트도 있고, 4개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려봐야 돼. 그렇죠. 그 자금 흐름. 예. 원래 이거 조사하다가 배소연이 남편 있잖아요. 예. 자살해버렸잖아 그때. 극단적인 선택. 예.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배소연 내연남. 아, 맞습니다. 그 군인 출신, 보안사 예. 출신. 보안사. 그 사람에게 뭐 아무 죄 없으니까 이름 안 밝혀서 다 밝혔는데 그러면 밝힐 이유가 없잖아. 예.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이게 이재명한테는 줄줄이 지금 이제 그 산 넘어 산이고 네. 첩첩산중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을 하던 원희룡 장관이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별명을 얻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시면은 정말 이재명의 일타 강사입니다. 이재명 일타 강사. 오늘 굉장히 바쁘신 날인데 저 특별히 저를 위해서 시즌 2를 시작하는 송국근 혼수를 위해서 달려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안 보셨죠? 이 책 제가 꽂아놓고 있어요. 이게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서정욱 변호사가 쓴 책인데 엄청 두껍습니다. 자, 책 소개해드렸고 어쨌든 이제부터 그 이재명 사건 전개될 때마다 수시로 제가 모셔서 이 일타 강사의 면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정치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재명, 문재인이고요. 네. 제가 유튜브 중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는 게 가장 즐겨보는 게 네. 송국근 혼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